맨 처음부터 심각한 얘기 하기 좀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여기 어딘지 다들 아시죠? 에어비앤비 또는 재판매를 하려고 샀던 콘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자, 그러면 심각한 이야기 하기 전에 집 구경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문인식은 저밖에 못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서 산 지는 한 2주 정도 됐고요. 앞으로도 쭉 한번 살아볼 예정이에요. 사실 이것들은 다 아내가 사준 것들이에요. 제가 산 거는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왜 아내가 사주게 됐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황량했던 집이 어쨌든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안방으로. 이거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피커를 조금 또 샀어요. 텔레비도 큰 거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케아에서 산 거예요. 아내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 책상이 있습니다. 가족하고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애기들도 못 보고, 물론 와이프 얼굴도 안 보고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다가 제 삶이 이렇게 됐는지 한번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새로 오신 분 아니고 기존에 제 채널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일을 하던 친구놈이 부가세를 다 자기가 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자르고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한국에서 한 달을 일을 하고 왔는데 아내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아내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또 한국에 갔다가 애기들 보고 싶어서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아내가 저를 별로 안 반겨주더라고요. 그때 우리 조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마한테 남자가 생긴 것 같다. 야, 그건 아니다. 우리가 11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건 아니다. 나는 우리 아내 100% 믿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잘 지내다가 한국에 갔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오니까 표정이 더 어두워요. 아내가 저를 보고 이제 웃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가 무슨 힘든 일 있나? 클럽에 간대요. 그래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클럽에 갔다 오니까 아내가 입은 옷이 안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빼놨어요. 전화를 뺏어서 보니까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가관입니다. 아사 왔고 아주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성을 좀 잃었죠.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는데 아내 랩탑을 검사를 하고 핸드폰을 뺐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핸드폰을 읽는데 그 순간에도 아내는 그 남자한테 핸드폰으로 메시지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가 와가지고 핸드폰을 다시 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있는 힘껏 아내를 던져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가 8바늘을 꼬매게 됐고 머리 있는 데를 저는 이제 반살인자가 되어서 이 집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아내 가족들도 전부 다 저를 이제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고 아내가 뭘 했는지는 신경도 안 쓰고 근데 또 이제 아닐 수 있지 않느냐 브라우스 바뀐 거 그럴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 그거 자기 거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하셨던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내가 장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나 거기서 쉰다고. 제가 의심이 드는 거야. 한 번 의심하니까 끝까지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 12시 반에 장모님 집에 갑니다. 아내의 차가 없어요. 머리가 찢어진 상태에서도 남자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리로 이사를 오니까 애기들도 안 보고 2, 3일씩 나가 있어요. 3일을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애기들 잠깐 보고 자기 옷 또 챙겨가지고 또 나가고 그래서 지금의 제 아내 르네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내랑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사업을 계속하면 아내만 도와주는 꼴이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가 했던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고 여기 좀 있으면서 시청자 여러분하고 소통을 좀 하고 어떤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생각을 좀 해보고요.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좀 그런 발판을 지금 마련해두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내는 지금 제가 반살인자이기 때문에 애기들도 안 보여주고 일만 하라고 여기를 꾸며준 거예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가구들 있죠? 제가 있어야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다 꾸며준 거예요. 여기에서 너는 일만 해라. 다른 거 안 하고. 근데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콘도랑 그 다음에 차는 제가 큰 거를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는 그 큰 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콘도는 아시겠지만 제 명이다. 너네가 팔 수 없다. 그리고 현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재시작을 하려고 해요. 보시다시피 제가 좀 살이 빠졌죠. 제가 15kg 정도 빠졌습니다. 제 아내가 남의 남자랑 잠을 자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좀 빠지더라고요. 너네가 악녀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였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자기는 이제 클럽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아마도 그 상대방 남자가 클럽에서 일하는 친구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돼요. 고소 안 하냐? 고소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시간에 차라리 재정비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에요. 흥신소 고용해가지고 눈에 뒤를 감느니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지금 눈에가 가장 걱정하는 건 그거거든요. 사업. 자기가 나랑 9년 동안 했던 사업이 빠그러지면 힘드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빠그러뜨릴 생각이에요. 뭐 아깝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을 받으니까 작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애기들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애기들을 못 보더라도 좀 그렇게 다 끊어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면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되고 진짜 안 좋은 거는 그 남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온다거나 애기들한테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근데 뭐 클럽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뻔하기 때문에 너네가 돈이 없으면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둘이 너무 이렇게 모르겠어요. 불꽃이 튀기 때문에 뭐 사랑하는 사이 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그 소화기로 진화를 하려고 해봐야 진화가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시간을 좀 주려고 해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제 삼재라고 하시는데 친구가 사기쳤죠. 아내가 바람났죠. 돈 나가고 바람 나가고 이 다음엔 뭐가 나갈지 아니면 또 들어올지. 또 어떤 분은 이제 건강도 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건강은 아직 안 나가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맞는 말씀 같고 뭐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 두서가 없어서 죄송한데 르네가 조이는 잘랐습니다. 지금 야야 혼자 있어요. 조이는 저한테 고자질 했다는 죄로 르네한테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조이가 맞는 행동을 했다고 봐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배반을 하면 저한테 경고를 해주고 똑바로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미쳐버리니까 똑바로 잡혀지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정말 필리핀에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또 이런 국제 커플도 있구나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굉장히 아쉽게 됐어요. 굉장히 아쉽게 됐고 속쓰린 거 정말 말도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또 살아야 되고 또 살아야 우리 애기들이 나중에 또 찾아올 거 아니에요. 애기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르네의 가족이나 르네는 그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이제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밤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들어오고 남자 만나서 들어오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밀어서 머리 8반을 꼬맨 거 그거는 제가 살인자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바람가이하고 경찰서도 다녀왔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뭐 그런 거 가지고 추방도 안 된다 그러고 고소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무서웠어요. 지금 몇 분이나 구독자가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괜찮은 영상으로 뵐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인조이 솔로 채널은 이제 앞으로의 영상들이랑은 전혀 다르게 저 혼자서 필리핀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일어서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무래도 필리핀 산지가 좀 됐고 물론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든지 찾아가지고 그 년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그런 순간을 분명히 만들어가지고 제가 복수를 하겠습니다. 11년 같이 산 남편을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네, 잘 되는 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애기들한테도 든든한 아빠가 될 수 있고 혹시라도 나중에 너네가 돈 없어서 찾아오더라도 끄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좀 좋은 모습 너네를 약올릴 수 있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인조이 솔로 이제 인조이 필리핀 아닙니다. 인조이 솔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